한번 젊은 생명 좀 살려보겠다는 의사가 몇 명 있으면 소수지만은 근데 그 의사들이 지금 나이가 한 40살 넘어가는데 이 의사들이 1년 360을 최소 대기하면서 휴가도 안 가면서 지금 그게 한 10년 이렇게 해온 의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번아웃 되기 전에 뭔가 대기적인 개념으로 해서 한 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위상외과의 미래인 전공의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 언제 넘으셨어요? 위상 전담의인 이국종 교수가 당직을 서지 않는 날. 위상 환자들은 외과 전공의들의 담당이다. 새벽에 근데 뭐 하시고 이제 오늘 당직은 외과 3년차 전공의인 오동귤 레지던트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혈압이 낮고 그래서 어쩌면 수술이 필요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규 수술을 소화하기에도 빡빡한 외과 전공의의 삶. 밤새 당직을 선다고 열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세부 전공을 결정해야 할 시기. 때때로 중증 위상 환자를 접하며 위상외과에도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미 여건만 되면 뭐 상당히 매력적인 과죠. 왜 그러냐면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물론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죠. 자기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에서. 자, 여기. 외과 전공의들의 야간 당직을 서는 1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는 위상 환자는 평균 10명 안팎이다. 환자가 많거나 응급수술이라도 생기면 이틀 밤을 새기가 일수다. 그러다 보니 전문의가 돼서도 전공의 시절처럼 밤샘 당직에 시달리며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위상이들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응급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항상 응급한 일에만 얽매여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시간이 또 필요한 거고 가족들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건데 너무나 일단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적절한 일을 나눠 가지를 못하고 좀 많이 얽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한 위상외과 분야.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위상팀은 자신의 경험을 전수할 외과 전공의가 없다. 임시방편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담당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팀의 전부다. 지원하는 사람들 자체가 없는 지경인데 일반외과 그 외과 분야 중에서도 사실 외상외과라고 하는 건 그 중에서도 극3지라고요. 아주 제일 그 외과에서 가장 외과 의사를 하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운 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2004년 서울대병원 외과 간이식팀 전임이 권준혁의 새벽 퇴근길. 항상 이렇게 조용합니다, 집이. 전공의 시절 그의 꿈은 중증 위상 환자를 살리는 위상외과 의사였다. 어느 정도 큰 수술을 자기가 이렇게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4년차 때 그런 걸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 그때가 가장 이렇게 막 흥분이 되죠. 아, 드디어 4년차 돼서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하는구나. 하지만 열악한 위상외과의 현실에 위상수술과 공통점이 많은 간이식을 배우며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외상을 하게 되면 간 쪽을 제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 대동맥, 뭐 하대정맥 같은 주요 혈관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간이식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됐고 간이식 펠로우 끝나고 나서도 미련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께 찾아가 뵀더니 아직도 아니다. 결국 그는 간이식을 전문하는 교수가 됐다. 권 교수가 전공을 결정한 지난 10년 사이 50%대이던 간이식 성공률은 95%까지 높아졌지만 위상 분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외과 의사가 너는 외상만 봐라. 그거에만 전력 투구를 해라.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뭐 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여러 인력들을 너희들은 그것만 하고 그거에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면 외상은 제가 봤을 때는 꽃을 피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실과 이상은 너무나도 괴리가 커요. 우리나라 외상 쪽에서는.
중증 위성 환자들을 지키는 중환자실의 밤. 24시간 환자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도 이곳 병동은 늘 깨어 있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 32.6%는 의료진의 헌신에 기댄 채 10년을 버텨온 위상 분야의 현실을 보여주는 고단한 자화상이 아닐까. 야, 맞네. 안녕. 매주 금요일 이국종 교수의 외래가 있는 날. 많이 좋아졌죠?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미숙 씨는 학교 가는 길에 운전하던 차가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됐어, 괜찮아. 복부 출혈이 심했던 데다 왼쪽 다리는 심하게 으깨져 결국 절단했다. 혈관 손상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창백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미숙 씨에겐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이제 저기 낙엽 떨어질 때 보자. 네, 나올 때. 낙엽 떨어질 때 단풍 예쁘게 들었을 때. 그때 저 멀어서 올 수 있어요. 그래. 잘 가.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하여튼 고맙다. 잘 이겨. 비록 장애는 입었지만 그래, 축하해. 살아남았기에 다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하루하루가 20살 미숙 씨에겐 소중하기만 하다. 여기는 제가 제일 아픈 환자였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저 환자도 아니에요. 다리 보여지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거기 가면 다 누워서 밥도 못 먹고 이러잖아요. 20, 3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사고사. 아직 이뤄야 할 꿈과 미래가 있는 청춘을 살리는 것도 위상이들의 몫이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 위상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아, 고맙죠. 살려줬는데. 살려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완전히 죽어서 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근데 살려주니까 좋죠. 환자분들이 일단은 살아서 온 분들을 만나잖아요. 외래에서 만난다는 거는 제 환자분들을 외래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는 일단은 뭐 장애가 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불구가 좀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생명을 건져서 병원에서 태어나셨다가 이제 다시 외래로 오신다는 거는 일단은 살아가지고 병원을 나가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일 좋죠. 외래 볼 때가 그래도 좀 좋죠. 중증 위상 환자의 치료를 언제까지 의료진의 헌신에만 맡겨놓을 것인가? 일본 지바현 호쿠소 병원 구명구급센터의 당직 의사인 위상외과 의사 사카모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환자에 대비해 진료 중에도 헬기 출동이 가능한 비행복을 착용하고 있다. 오전 11시 7분. 중증 위상 환자 이송을 위해 마련된 닥터 헬기에 출동 요청이 들어왔다. 당직 의사도 진행 중이던 진료를 중단하고 즉시 헬기장으로 출동했다. 닥터 헬기는 3분 내 이륙이 원칙이다. 의료진을 태운 헬기가 이륙한 시각은 이송 요청 2분 만인 11시 9분. 추락사고